BTS가 빌보드의 제왕이 되고 전 세계인이 K-팝의 리스너를 자처하기 이전에도 만인의 연사마 배용준이 있었고 아시아 프린스 이광수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나요? 발 한 번 들이지 않은 낯선 타국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 나라 최고의 스타가 되어 있었던 그들. 한류의 시초는 SNS도 유튜브도 아닌 TV의 전파를 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KNN에서 방영했던 K-트롯 서바이벌 프로그램 골든 마이크의 방송작가 이지훈 씨와 함께 방송작가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소파에 누워서 보는 숱한 드라마와 예능 방송들, 1시간 남짓한 TV 프로그램 뒤에 수백 명의 제작진들의 노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방송 작가가 있습니다. 잡다한 이야기 네 번째 시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직업군은 방송을 구성하는 사람 방송 작가입니다. 야, 너도 취업할 수 있어. 네, 먼저 우리 작가 이지윤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KNN K-트롯 서바이벌 골든마이크 방송작가 막내로 일했던 이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코너인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 첫 번째 코너 뭐하는 직업이에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작가 안에서도 드라마, 라디오, 예능 등등 뭐 이렇게 다양한 파트가 있는데 이지훈님께서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예능 프로그램 작가셨잖아요. 보통 예능 방송 작가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이제 방송작가 막내로 일을 했었는데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막내는 무슨 일을 하는지부터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이제 출연자들을 이제 받을 거 아니에요. 물론 섭외도 하겠지만은 지원자들을 받을 테니까 모든 지원자들을 제가 리스트를 작성을 합니다. 전부 다 작성을? 네, 제가 저 혼자서 다 합니다. 네, 어, 저 혼자서 다 하고 영상도 같이 첨부를 해서 오디션 영상을 이제 모니터에 띄워놓고 리스트를 이제 다 회의 전에 다 이렇게 배부를 하고 이제 어떻게 이렇게 어떤 분들을 뽑을 것인지 다 OX 뭐 이런 거를 해서 그거를 또 다시 업데이트해서 계속 하는 뭐 그런 작업들도 하고 그러니까 보통 하는 일 같은 경우가 다 자료조사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다른 말로는 막내는 자료조사다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를 진행하실 때 이제 막내 작가신 분으로 하시는 거죠? 네, 예. 저는 이제 제가 물론은 서브 메인 작가의 일도 얘기해 드릴 수 있지만 네. 일단은 제가 한 몸소 겪었던 경험을 먼저 얘기를 해 드려야 되니까 네. 그걸 조금 장황하게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네, 괜찮아요. 네, 얘기를 해보자면은 처음에는 이제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일을 했었고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시작 전에는 저희가 예선을 볼 거 아닙니까? 네. 예선을 보게 되면은 리셉션이나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네. 네,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아. 하고 체크하고 뭐 이렇게 이거 배부하고 스티커 배부. 이름 적히는 네, 거. 이런 거 배부하고 아, 정말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니까. 네,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니까 저희가 오디션이니까 그 전에 예선도 치르고 나름 이렇게 체계적으로 어떤 사람을 이제 실력자를 뽑아야 욕을 안 먹으니까 네, 네, 그렇죠. 나름대로 저희가 신경을 써서 네, 이렇게 회의도 거치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송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방송에 관련된 노래 정보, 아. 자막에 필요한 어떤 팩트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인터넷이나 이런 거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메인 작가 언니분한테 전달을 하고 네. 이런 일 하고 그리고 이제 방청객이 만약에 이제 오게 되면은 방청객 접수 담당도 제가 다 리셉션에 이런 걸 제가 다 하고 안내하고 이제 방청객들도 결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0명을 네네. 했어야 네. 채웠어야 됐거든요. 이렇게 PD님이 저한테 준 임무가 1,000명을 채워라. 였기 꼭 때문에 다 채워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림상 방송 아. 그림상 음. 많을수록 어떤 그런 경쟁 어떤 좀 긴장감을 북돋아 줄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1,000명을 다 채우지 못해도 일단은 그래 노래 교실 이런 데서 막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래서 네네. 일일이 쫙 다 노인대학 이런 거 리스트 만들어서 제가 정리를 쫙 다 해서
이렇게 다 전화를 음. 돌리고 뭐 그런 얘기. 그리고 출연자 섭외 이런 것도 유튜브 통해서 물론 서브 작가 언니들도 같이 하지만은 제가 기본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 네. 근데 하고 영상도 보고 괜찮네 하고 섭외해볼까 하고 이렇게 하면 섭외 전화는 좀 제가 하는 편은 아니고 언니들이 좀 더 노련하니까 좀 메인 작가 언니가 좀 언니들한테 좀 많이 맡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네, 네, 그럼 이제 네, 좀 막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아, 네. 네, 괜찮아요, 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럼 막내 작가는 이제 자료 조사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서브 작가나 메인 작가가 하는 일은 혹시 각각의 일은 다르죠. 일단은 저 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구성을 하기에는 아무 경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네, 서브 작가 언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출연자들을 어떻게 메이킹 할 것인지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줄 것인지에 대한 구성을 이렇게 같이 하고요. 그거 아, 하면서 이 출연자한테는 어떤 그림을 조금 이런 얘기들 이렇게 막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어떤 그림을 조금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을지 일단은 그 출연자가 가지고 있는 네네. 팩트에서 일단 시작을 하고요. 네,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하거나 뻥튀기를 하거나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건 없었어요. 아, 네, 그 일단은 음, 보여져 있는 그림을 바탕으로 얘기를 나눴었고 서부 작가언니의 가장 큰 일은 출연자 관리죠. 진짜 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특히 오디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멘탈 관리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노래의 아, 실력이 노래를 계속 연습 영상을 이렇게 보내주면서 얘 계속 잘하고 있나 조금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논의하고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계속 맨날 통화하고 전화 인터뷰로 막 이렇게 뭐 괜찮으신가요?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아, 요즘엔 어떤가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사소한 것까지 다 좀 공유를 많이 하고 이제 전화 인터뷰를 미리 이제 한 걸 바탕으로 이제 그 오디션에 들어가서 당일 녹화 때 사전 인터뷰라고 해서 노래를 경연을 시작하기 전 인터뷰를 하고 사후 인터뷰라고 해서 경연이 끝나고 떨어졌을 때의 심정 아니면 아, 붙었을 때의 심정 사후 인터뷰 이렇게 총 그래서 아무래도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터뷰 네네. 내가 중요하다고 봐요. 네. 경연에서 노래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리액션이나 어떤 긴장 막 그런 네네. 표정을 이렇게 담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브 작가님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일. 그러니까 촬영을 구성안을 짜고 그다음에 편집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물론 PD님들이 그림을 보고 실제로 그림을 보고 결정을 하겠지만 그 전에 작가님들이 아무래도 가장 출연자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좀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렇게 쓰면 좋지 않겠냐 하고 편집 구성안도 같이 이렇게 넘기는 음, 일을 서브 작가 이제 언니들이 그 일을 했었고 계속 네. 나 메인 작가 언니분이 하셨던 일은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 방향, 이 네네. 프로그램의 방향, 기획, 의도 이런 걸 도대체 어떻게 나아갈 건지 계속 PD님도 계속 얘기를 나누고 어떤 출연자를 좀 더 이렇게 아무래도 띄워주고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모든 출연자를 똑같은 편차를 둘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방송이기 때문에 어떤 출연자를 조금 더 두드러지게 보여줘야 조금 더 대중한테 어필할 수 아, 있을지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를 아까 피디님이랑 같이 공유를 하고 그리고 총괄적으로 저희 모든 일을 컨펌을 다 해주시고 확인을 다 해주시고 이런 건 피드백 같은 거 다 일일이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대본을 쓰시고 자막을 아, 쓰셨어요. 보통은 그걸 서브 작가 언니분이라면 따로 자막 쓰는 분도 계시긴 했었는데 저희 프로그램 특성상이라기보다는 지방 방송에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조금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음, 메인 작가 언니분이 이제 대본도 쓰고 그리고 자막도 쓰고 두 개 아주 가장 큰 메인 그리고 심사위원 프로필 아, 전체적인 걸 그냥 네, 다, 다 하신다고 그게서 가장 중요한 게 메인 작가 언니고 그 유난히 흔들리는 멘탈이 흔들리는 분들은 이제 서브 작가 언니 선에서 해결이 안 되면 메인 작가 언니분이 직접 통화를 하셔서 잡아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 아무래도 좀 아, 가장 부담이 큰 그렇죠 네, 전체적인 네.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니까. 네, 메인 작가님 딱 한 분,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을 해야 되니까 조금 부담이 크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오디션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본이 따로 있는 건가요? 그냥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만 써져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네. 심사위원이나 뭐 이렇게 MC분들의 질문은 있죠. 아, 기존 그냥 고정 질문들. 출연자분들에게 대본이 가진 않아요. 아,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출연자분들이 이런 대답을 할 것 같다. 왜냐면 그렇게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그 전에 서브 작가 언니들이 출연자들과 전화를 통해서 계속 인터뷰를 하고 그들의 스토리를 다 이제 메인 작가 언니 자료를 만들어서 넘겼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다 해서 했는데 또 의외로 좀 재밌는 에피소드로 이렇게 재밌게 나온 경우도 있고 좀 다양하게 흘러갈 수 있어요. 무조건 대본대로 흘러가지는 않고. 사실 뭐 이런 질문을 또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죠. 다른 타 음, 방송사들에 많잖아요. 네네네. 오디션 프로그램만 하면 악마의 네. 편집이 따라 붙어오잖아요. 네. 이제 본인 이제 작가셨으니까 그래도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신 것 같나요?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왜냐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말만 악마의 편집이다라고 하지 실질적으로는 잘 모르거든요. 악마의 편집은 네. 어떻게든 이용할 수 있죠. 하려고 하면 이용할 수 있는데 저희는 조금 PD님이 막 그런 걸 엄청 자극적이고 막 네네네. 이렇게까지 하는 걸 원하시지 않아서 그렇게 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막 해도 조금 뭐 약간 재미적인 요소로 약간 실제로 그 이제 어떤 출연자분이 같이 출연했던 출연자의 엄청난 팬이어서 이제 좀 아, 어떻게 보면은 계속 붙어 있는 장면이 많은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아, 그런 장면을 이용해서 편집을 한 경우도 있긴 한데 이제 러블라인 아닌 러블라인이 만들어져서 근데 뭐 아, 그런 거는 이제 실제로 그런 다 팩트를 바탕으로 한 거라서 네. 악마의 편집가로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음, 네. 근데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진짜 그 어느 단편적인 그런 네네. 그림을 이용해서 만들 수는 있는데 저희 사실 네. 프로그램에서는 굳이 안 했던 것 음,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실 이 오디션 프로그램도 어떻게 보면 일단 시청률을 봐야 하는 음, 프로그램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이해는 되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조금 자기가 응원하는 그 가수한테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음, 있으니까 음, 음, 뭐 악마의 편집이란 게 좀 붙어 다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악마의 편집 이런 걸 하면 그래도 좀 이슈가 돼서 사람들 관심을 조금 더, 뭐 네, 그런 네, 그럴 그런 수도 효과도 있으니까, 있겠죠. 네. 음.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작가는 이제 모두 프리랜서라고 하는데, 이제 프리랜서로서의 장단점이 있다면, 아, 얘기를 바로 하면 되죠. 네네. 네네네. 프리랜서로서의 장단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 장점은 여행? 여행이요. 여행 이제 원할 때 이렇게 쫙 빡 일하고 빡 쉬고 이런 게 좋은 것 아, 아, 같아요. 이 제 생, 프리랜서라는 자체가 그냥 회사에 이렇게 속해 있지 않고 본인 혼자서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런 게 프리랜서라고 하는 거죠. 얼매이지 않고 이제 일이 들어올 때면 이렇게 빡 하고 자기가 원할 때 일을 시간이나 이런 걸 아, 선택할 수 음, 있다는 거는 가장 큰 매력인데 아무래도 단점은 불안하죠. 불안정한 좀. 언제 일이 들어올지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뭐 자기 원하지 않게 이제 딱 시기를 잡아야 돼요. 막 일이 꼭 들어오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네네. 네. 시기 딱 일이 막 몰리면은 일단 이거를 다 해야 또 언제 일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예, 그런 경우가 조금 힘들지 않나. 근데 이것도 프리랜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어필을 해야 되죠. 네네네. 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뭘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필하지 않으면 아무도 찾아주지 않으니까. 근데 음, 어느 정도의 자기의 평판이 구축이 되면은 좀 어디서든 찾아주니까 어느 정도 불안감도 조금 해소되지 않나. 예. 약간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들 입장에서는 대학 입시랑 비슷한 느낌일 수는 있겠네요. 약간 내가 어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잘나야 되고, 조금 더 뭔가를 잘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야 뽑아가는 거니까, 대학 입장에서도. 음. 약간 그런 것처럼 프리랜서도 자기 능력이 조금 더 출중해야 또 다른 회사에서 뽑아가는 거고, 약간 그런 식의 그 일을 하는 거죠, 프리랜서가. 좀 어디인가에 뽑혀가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수동적인 입장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네네. 능동적으로 이렇게 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여러 가지가 들어오면 내가 그중에 선택을 할 수도 있으니까 아, 예, 뭐 그런 두 가지 입장 둘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음, 네. 그럼 이제 예능 프로그램을 볼 때 이제 재치 있는 자막 같은 게 또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재치 있는 자막 같은 것도 이제 작가님들이 다 알아서 쓰는 건지 아니면 이제 PD님이랑 상의해서 이런 자막 같은 걸 같이 쓰는 건지 혹시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대답해 드릴 수 있죠. 아까,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자막은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근데 네네. 뭐 자막을 따로 쓰는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유명한 무한도전 네네. 네, 아, 네. 같은 프로그램은 워낙 사람이 많고 이제 대형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자막을 검수하고 자막을 따로 쓰는 분이 있고 아마 메인 작가 언니가 이렇게 또 따로 컨펌을 이렇게 해주시는 아,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 지방 방송이니까 방송이다 보니까 그런 게 없어서 조금 그냥 네, 메인 작가가 작가 언니분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하고 자막을 쓰고 이제 자막을 쳐주는 분은 따로 계시죠. 그건 이제 쳐준다는 게 자막 깔아주신 그 대본 같은 거 그런 거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막을 이제 네네. 한글이나 뭐 이렇게 쓰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그거를 그 영상 안에 자막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작업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CG랑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요? 뭐 영상 편집 뭐 그런 영상 쪽이. 편집이 아니에요. 영상 편집은 네. 또 따로 있고 네. 영상에 자막이 띄우잖아요. 자막을 네네네. 띄우잖아요. 그걸 하는 작업. 아, 응. 그걸 따로 하시는 분이 또 그건 있어야 돼요. 그분은 어. 있어줘야 돼요. 네. 어, 그렇게 하면은 그 검수를 또 작가들이 또 하죠. 음, 이거 다르게 쳐졌는데요. 그러니까 자막마다 포인트가 있고 글씨체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 글씨체는 여기에 이렇게 써야 되는데 다른 글씨체가 썼다. 예를 들면은 심사위원이 말하는 거랑 출연자들 말하는 글씨체가 달라요. 포인트도 다르고. 근데 여기 심사위원이 말하는 글씨체를 써야 되는데 출연자가 말하는 글씨체를 썼다. 그러면 바꿔주세요 하고 이렇게 이렇게 검수하는 그런 작업들을 또 작가들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 맞춤법 이런 것도. 그런 거 다 네, 작가가 작가가 네. 다 이렇게 옆에서 보고 확인하고 자막 확인하는 작업이 아무래도 중요하죠. 이렇게 메인 작가 언니분이 원하는 방향대로 안 흘러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거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자막을 이제 통째로 네네. 이렇게 대본처럼 이렇게 써서 이렇게 드려요. 자막을 이렇게 쳐주시는 분한테 네. 드리면 그거를 통째로 이렇게 끌고 와서 이렇게 쓰시는데, 네. 그러니까 잘 이렇게 옮겨서 그걸 하시는데 이렇게 빠르게 하다 보면은 그 의도와 다르게 흘러갈 때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다 이렇게 바꿔주는 작업을. 근데 네. 이게 방송이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이면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건데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게 해야 돼요. 가능하게 해야 돼요. 그걸 네. 또 일주일 안에 그걸 다 1시간분 편집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람도 작은데 그거를 그래서 PD님이 항상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오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무세요, 그냥. PD님이 이제 두 명이 계시는 이제 메인 PD님이랑 이제 막내 PD님 이렇게 두 분이 계시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상 편집하는 또 두 분을 이제 또 구해가지고 총 네 분이서 편집을 하는데 이제 두 분은 기본적인 이제 진짜 이제 순서만 네네. 붙이는 작업을 하고 나머지 두 분이 이제 필요한 것들 이제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을 하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이게 그걸 하면 이제 자막을 이렇게 붙이잖아요. 네네네. 자막을 여기 붙이면 자막을 붙이는 게 끝이 아니라 자막이 붙인 거 영상 없이 그냥 검은 화면에 자막이 붙여지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거를 또 다시 영상이랑 해서 네, 영상이랑 해가지고 또 자막이 얼굴을 가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 자막을 조금 더 이렇게 보정하는 어떻게 보면 아. 옮긴 작업을 또 해야 돼요. 와. 네, 그럼 그냥 잠을 포기해야겠네요. 보니까 작업 자체가. 하고 그거는 이제 조연출님들이랑 이제 막내 PD님이 이렇게 세 명이나 두 명이서 이렇게 하죠. 하고 이 자막 고쳐야 된다 하면 딱 자막을 고쳐야 한다고 하면은 이제 자막 또 쳐주는 사람한테 다시 가서 이게 바꿔달라고 고쳐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또 해야 되고. 되게 힘드네요. 듣기만 했는데도. 그리고 또 이 방송 작가의 주된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출연자를 섭외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출연자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신가요? 네, 조금 있는데 네네네. 저희가 지금 아마 뭐 저희 프로그램을 안 보셨겠지만 네, 그렇죠. 안 보셨겠지만 이제 우승자가 조금 24살 남자분이신데 네. 이제 원래는 그분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속담으로 하면 근데 속담을 요즘 아마 기억이 안 네. 나. 좀 속담을 좀 이렇게 멋지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실패고 어쨌든
원래는 그분은 섭외할 생각이 없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아니라 고등학생에서 아모르 파티를 막 신나게 부른 이제 학생이 있었는데 그분을 끼많은 분을 좀 섭외를 하고 싶어서 네. 그분을 섭외하려다가 이제 그분의 이제 경로를 통해서 혹시 댓글에다가 지금 이제 우승자 영상 댓글에다가 혹시 그분을 섭외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연락처나 아냐고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만 섭외하려다가 그냥 혹시 같이 해보시래요. 아, 갑자기 아. 그냥. 네네, 그냥 같이 해보시래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그 이제 재능을 발견을 해서 우승까지 하게 돼요. 그분이 우승을 한 거네요. 네, 그 고등학생분은 떨어지시고, 어. 예, 본선에도 진출 못하시고 예선 떨어지시고. 음,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지금 아예 출연을 못 하셨는데 이제 그 지리산에서 네네. 노래를 부르신 아주 진짜 완전 뭐라고 해야지 엄청 진심을 담아 약간 막 이렇게 소울이 네네네. 느껴진다는 약간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너무 특이하다. 네. 너무 창법도 특이하고 진짜 화제성이 100% 나면서 저희가 진짜 섭외를 하려고 네. 둘째 작가 언니가 엄청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정말 꼭 가겠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못하겠다고. 아무래도 오디션이라는 경쟁 프로그램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크셔서 못할 것 같다고 막. 그래서 너무 다들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뭐하고 지금 지리산에 그냥 자기는 방송 안 나오고 네네. 그냥 지리산에서 그냥 조용히 있고 싶다고. 지리산에서 조용히 네, 있고 싶다. 네, 그래서 되게 특이하신 네, 분이네요. 진짜 특이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네네네. 미스트롯 아, 네. 아시나요? 네, 알죠. 네, 미스트롯이 빵 근데 미스트롯에 이제 통편집된 네. 분들이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네. 네. 준결선인가? 까지 가신 분도 계시고, 아. 예. 막 거기서 막 이상한 걸 시켜가지고, 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은, 작가분이 네네. 좀 이상한 걸 시키셨나 봐요. 약간 트로트 아니고 뭐 이상한 걸 시켜가지고, 얘 네. 네. 통편집 됐는데, 이제 그 사람이 되게 유튜브에서 4050, 그러니까 40대, 50대를 아, 네. 사로잡는 엄청난 인기가 많은 10만 유튜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인기를 얻어가지고 또 워낙 매력 있게 생기시고 그래가지고 준결선까지 올라갔다.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뭐 다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옛날부터 이제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어디까지 대본이고 어디까지 리얼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이제 정말 100% 이제 대본이 거의 없는 그런 리얼리티 예능이 있나요? 이게 저- 정말 궁금하거든요. 저는 네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이게 네. 그 하트 시그널 아시죠? 네네. 네. 이거는 저는 그냥 유튜브로 네. 그냥 저도 우연찮게 본 것 같아요. 뭔지. 봤어요? 네. 서주원. 네, 알죠. 네, 그 얘기 하려고요. 네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자주 네. 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는데 어쩌다가 네네. 이렇게 타고 흘러가가지고 네네. 그 지금 서주 하트원 시즌 1에 나왔던 하트 네. 시그널 시즌 1에 나왔던 서주원님이 네. 그 지금 VJ 뭐 좀 이름이 어려운데요. 네. 이름이 뭐죠? VJ 그 BJ 아내분, 하시는 분. 예. BJ란다. 저 하여튼 뭐 유명하시는 네, 분이랑. 아프리카 나 유튜버인지 모르겠는데 네, 저도 그거 잘 모르겠어요. 유튜버 분이랑 결혼하셨어요. 네네. 네.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그러니까 그 두 분 사이에서는 그 하트 시그널에 대한 얘기를 아예 안 하셨는데 이제 너무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자기 스스로 아내분 스스로도 되게 궁금하셔서 하트 시그널은 정말 조작이 아닌가, 대본이 없었던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파헤쳐보는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네. 근데 출연자들이 너무 당황할 정도로 네. 아무것도 없었대요. 네. 대본이요? 네. 아무것도 그냥 뭘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시그널 하우스에서 지켜야 될 규칙들이 쫙 이렇게 나열되어 있었고 네네. 뭐 어디 밥 먹으러 가요 이런 거만 얘기하고 장소도 다 출연자들이 정하고 뭔가 다 고정된 카메라만 있고 이제 카메라 감독들이 등장할 때는 밥 먹을 때만 식사할 때만 이렇게 등장해 있고 그 나머지 시간들은 다 고정 카메라. 그래서 되게 막 약간 옷 갈아입을 때나 뭐 이렇게 침대에서는 막 이런 게 좀 조심스러웠다고 뭐 그런 에피소드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우리 결혼했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막 이렇게 스케치부로 이렇게 막 그렇죠. 뭐 뭔가 해주세요 해라고. 뭐 이런 거를 봤는데 리얼이라는 게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네네. 하면서 다들 이렇게 좀 대본을 이렇게 어떻게든 기본적인 틀은 있어야 있어야 되니까. 되니까 예, 요구를 하니까 인터뷰도 그렇고 네.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 생각은 조금 뭐 유튜브도 물론 봤지만 네. 그분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워 하셨잖아요. 약간 얘기하기를.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순도 100%의 리얼리티 예능 자체는 없지 순도는 않을까라고. 없죠. 네, 순도는 왜냐면 이것도 시청률을 뽑아야 되는 아무래도 보여져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약간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네네네. 조작이라는 게 네. 뭐 이런 지금 이슈되고 있는 프로듀스의 그런 아, 조작이 네네. 아니라 네. 그냥 기획 의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프로그램한테는 기획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의도에 맞는 편집을 네, 해서. 편집을 하거나 이렇게 스토리는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조작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뭔가 약간 만져주는 거죠. 좀 그림상 좋게끔. 그림을 만들어줘야 네. 되는 그런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사실 저희도 라디오를 이제 녹음하면서 네. 재미없는 부분 잘라내고 재미있는 부분 살려야 되는 거거든요. 음. 그거는 방송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는 무조건 살려야 되는 거 있고 죽여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그대로 하면은 다들 네. 지루해서 자니까. 네, 네. 그렇죠. 또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방송 작가들이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방송 작가의 업무 강도가 예를 들었을 때 약간 조금 어느 정도 세기가 되는 건가요? 약간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그냥 고등학생들이 학교 다니는 그냥 일과 약간 야자까지 하는 거를 한 기준으로 한 2, 3 정도 잡았을 때 업무 강도 약간 좀 예시가 좀 약한가요? 좀 더 세게 들어야 되나? 뭔가? 야자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든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기준이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일을 안 해봐서 제가. 그냥 네. 그냥 엄청 힘들다. 아니야 그냥 근데 엄청 힘들다. 근데 솔직히 저는 네. 그렇게 막 힘들진 않은데 그냥 녹화할 음. 때가 힘들었어요. 어. 그러니까 평소에는 네. 자료 준사나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막 일이 많지 않으면 일찍 퇴근하고 네. 그러니까 일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방송 준비하기 전까지는 제일 힘들었던 때가 지원자들이 폭주했을 때 제가 리스트를 다 정리해야 됐을 때. 음. 그때는 저 혼자서 다 해야 됐고 그 과정이나 경로들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음. 너무 이제 비효율적인 방식을 네. 막내 PD님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아. 자기가 안 하니까. 아, 이게 지금 목소리라서 안 보이시겠지만 표정에서는 지금 상당히 힘들었던 게 다 느껴질 정도의 그런 표정입니다, 지금. 네, 조금 원망했는데, 네네. 요즘엔 뭐, 다 두 개 해요. 뭐, 자기가 안 하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네네. 네, 뭐, 어쨌든, 그러니까 힘들 때가 딱 시기별로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제 제가 다른 프로그램을 안 해봐서 이 프로그램만 해봤기 때문에 네.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원자들이 폭주할 폭주했을 때 네. 이제 마감 때 폭주하잖아요. 네. 네. 그때 리스트를 정리했을 때 제일 힘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힘들었던 거는 녹화 준비했을 때 첫 녹화 준비했을 때 아, 첫 녹화. 그때는 이제 사람도 너무 많았고 네네. 그러니까 심사위원들한테 전해줘야 할 출연자 프로필이 54개가 있어요. 그것들을 제가 다 한 건 아니지만은 네. 그걸 다 뽑고 심사위원이 6명인 걸 컬러로 다 뽑고 정리하고 이렇게 막 순서대로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대본도 이제 쓰시고 그것도 제가 다 뽑고 다 또 뽑고. 근데 뽑는 거 진짜 많이 뽑아야 다 되겠네. 뽑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뽑을 네. 것도 너무 많고 준비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이런 과정들이 제일 힘들었죠. 그래서 그때는 첫 녹화 때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이틀은 밤샜던 것 같아요. 다 전체적으로 관리를 또 해야 되니까 작가분들이.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이틀을 밤샜던 것 같아요. 저희 팀 자체가. 그래가지고 괜히 네. 그래서 다들 이제 끝날 때쯤 되면 거의 시체가 돼 있어. 다 기운이 빠져가지고 진짜. 진짜
조금 샤워시원하. 약간 진짜 이렇게 조금 샤워시원하. 약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다들 거의 제정신이 진짜 제정신이 아니셨어요. 이틀을 밤을 샜으니까. 진짜요. 예. 왜냐면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다들 왜 예선을 54명을 할 생각을 했을까 하면서 막 스스로 다들 이렇게 너무 많네요. 근데 진짜 한탄을 하고. 네, 왜냐면 녹화도 거의 16시간, 17시간을 했으니까 어. 심사위원들도 얼마나 또 걔도 그렇죠. 좀 상태가 신경이 좀 예, 날카롭네. 컨디션도 다들 막 그런 것도 물론 매니저분들이 관리를 해주시겠지만은 중간중간 쉬어야 되고 출연자분도 거의 네. 뒷조들은 막 거의 다 막 남자 출연자는 수염 막 올라와가지고 맞아요. 막 그래서 계속 여자 출연자들은 막 다크서클 숨긴다고 막 화장 고치시고 엄청 힘들었던. 그럼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급여 관련 질문인데요. 이제 방송 작가의 페이는 이제 회당 원고료로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월급제인지 두 가지 중에 어떤 건가요? 네. 저는 월급제였어요. 그냥 한 달마다. 네, 한 달마다 나온. 아. 그러니까 제가 시작한 게 4월 22일 뭐 이쯤이었다고 치면은 네. 그때는 7월 달에 방송이었으니까 네. 아직 두 달 넘게 남아 있었잖아요. 네. 네. 기획 단계부터 전 이제 막내로서 제 할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언제 5월 말에 돈 받고 6월 말에 돈 받고 약간 이랬던 것 같고 네, 그래서 9월 9월 네. 말까지 돈을 받았는데 네. 예, 그동안 이제 9월 말까지 제가 네. 일을 한 게 아니었어요. 9월 한 뭐 20일 그 방송 그러니까 마지막 방송이 끝나면 제 일이 끝나는 거니까 뭐 끝나고 뭐 끝나도 제 짐이나 이런 걸 정리하지 따로 일이 없잖아요. 네. 파쇄하고 이런 게 마지막 일이니까. 네. 근데 또 어느 좀 시간이 비잖아요. 그 네. 약간. 근데 막 저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우리 월급 받으려면 다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아예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네. 아직 11년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뭐 이렇게 할 일 없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그 메인 작가란다. 메인 PD님이 네. 다행히도 그러게 일도 없는데 굳이 나올 필요 있냐고 그렇게 해서 네. 일을 안 했거든요. 네. 아예 방송국에 안 나왔거든요. 이제 네. 카드도 다 반납을 하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월급으로 네. 했고 또 뭐 근데 이게 또 프로그램마다 다른 것 같아요. 또 제가 아는 네네. 옆 동네 이제 네. 선마을 할매라고 이제 네. 네. 프로그램 하고 있는 막내 작가 언니는 회당 받아가지고 조금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이게 기획 단계부터 받아야 되는데 회당 받으면 돈을 더 적게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조금 저한테는 이제 네. 너는 어떻게 받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희는 나 월급을 받고 있는데 하니까 맞지? 그게 좀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는 회당을 받고 있어서 요즘엔 아마 월급으로 많이 받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럼 약간 액수를 물어보면 조금 실례일 것 같아요. 액수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액수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말고 약간 좀 얼버무리듯이도 안 됩니다. 됩니다. 되게 궁금한데 칼 같네요. 일단 네네. 아직은 사회 초년생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200까지는 조금 힘들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작가가 뭐 하는 직업인지 알아보는 코너 1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이제 취업 꿀팁을 알려주는 코너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송 작가는 이제 스타들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직업처럼 보여서 이제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이제 하지만 이제 다른 직업들처럼 공채가 있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로로 취업을 하는지 잘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경로로 방송 작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거 다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대체적으로는 방송국 내에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네. 구인을 직접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막 이렇게 방송국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지사나 이런 게 막내 작가 구합니다. 뭐 서부 작가 모십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이력서를 내는 경우도 있고 또 KBS 구성작가 협의회라는 네. 그 따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홈페이지가 있는데 네네. 이게 회원이 되면은 네. 거기에 들어가서 또 구인을 볼 수도 있고 또 아무래도 막내 작가 같은 경우에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운이 좋게도 이렇게 교수님이 아, 교수님이 방송 작가 일을 하시는 분이셔가지고 네. 제가 그 수업을 들었는데 제가 이제 또 4학년이고 뭐 이렇게 네. 하다 네. 보니까 뭐 이쪽으로 관심이 있으면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해서 네, 이렇게 음. 들어온 케이스거든요. 아무래도 조금 약간 이렇게 서로의 네네. 어떤 이렇게 그러니까 물고 묻는 이런 뭐 꼬리를 무듯이 뭐 네네. 이런 인맥을 이용해서 들어올 수도 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네. 뭐 아카데미 이거를 아, 네네. 통해서도 아, 아카데미에 또 뭐 방송 작가분들이 강연도 오고 네. 네네. 이렇게 하니까 뭐 거기서 이렇게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필을 할 수도 있는 음, 거고 되게 경로는 다양한 것 같아요. 그 아카데미라는 그거는 이제 학원 같은 느낌인 거죠, 그게. 방송작가 아카데미가 이렇게 네. 공식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그거는 서울에 있나? 뭐 이렇게 잘 어, 몰라가지고 그럼 그런 게 약간 좀 도움이 되는 편인가요? 그런데 일단 다니는 것 자체가. 그거로 네. 다녀서 이렇게 뽑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 많은지는 잘 모르겠고 네. 뭐 이렇게 신문 방송학과나 뭐 이렇게도 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도 이제 신문 방송학과에 있는 이제 이제 네. 같은 뭐과 선배나 이렇게 과 후배를 안다거나 이렇게 뭐 방송 음, 작가 출신이 있으면은 뭐 해볼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면은 조금 그런 것도 좀 힘들지 않나. 예, 음, 예. 뭔가 아는 사이가 아니면은 네네. 조금 들어가기 힘든 것 같아요. 아, 이 아카데미 음, 자체가? 아니 아카데미 아, 말고 작가 자체가 아니 그냥. 그냥 그런 과에서 만약에 들어간다면 아, 아, 과를 통해서 이렇게 네네. 알게 돼서 들어간다면 아, 그렇지 않을까. 아카데미는 일단 뭐 들어가면 일단 좋은 그런 쪽인 거네요, 일단은. 그쵸. 근데 어 이게 네네네. 아카데미에 들어간다고 해서 네. 뭐 어 무조건 이렇게 효과가 좋다 이런 건 효과가 좋은 아니고. 건 아니에요. 네. 왜냐면은 그들은 조금이라도 네. 이쪽 일을 해본 사람을 요구하기 때문에 조금은 아, 경력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음, 믿을 만한 사람들을 많이 음, 이렇게 찾거든요. 네네. 근데 아카데미는 이론적인 것만 배웠지 실무를 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못 믿어하는 뭐 이렇게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면 이제 방송 작가가 되기 위해서 특별하게 필요한 스펙 같은 게 있나요? 가장 음, 중요한 건 네. 네. 전 체력이라고 아, 봅니다. 아, 체력. 제일 중요한 건 체력. 네. 이거는 이제 네네. 또 저는 이제 서울에서 연출을 막내를 하고 있는데 언니를 또 한 명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서로 이제 방송국 얘기로 이제 밤을 새웠는데 네. 네. 이제 관련된 에피소드가 거기서는 방송 작가 막내가 네. 새벽 2시 이후로는 단톡방에 얘기를 하면 안 된대요. 어, 왜, 규칙이 있는 거네요, 그럼. 예, 왜 그런, 왜냐면 네. 막내는 체력이 중요하니까 잠을? 무조건 잠을 자야 돼. 아, 아, 그러니까 이리저리 불리는 데가 많잖아요. 뭐 이거 네네. 해라, 저거 해라, 네. 이거 해서 인쇄 해와라. 뭐 이렇게 불리는 데가 많으니까 네. 그만큼 이렇게 막 이렇게 뛰어다녀야 되고 그 네. 빠릿빠릿하게 행동을 움직여야 되는데 막 늦게 잠들어가지고 이렇게 탁석도 이만큼 아, 내려와가지고 아, 막 이렇게 느릿느릿하면은 방송국에서 안 좋아하니까 음, 그런 뭐라고 해야지? 의미심장한 룰이라고 해야 되나? 아, 저는 그걸 듣고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뭐 음,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막내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체력일 것 같고 요즘에는 아무래도 어 막내는 자료조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네. 그런 컴퓨터 활용 능력 정도는 어, 있으면,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음,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가 리스트를 음, 아, 작성하는 거에서 한글과 엑셀을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뭐 그런 거 음,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약간 토익이나 이런 좀 공부적인? 약간 그런 것보다는 실무적인 그런 그건 쪽으로. 정말 당연히 토익은 뭐 쌀땡이 나오고 어, 그러니까 네네.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알쓸 아니다 어디 뭐 네. 그러니까 외국 사이트 정보를 많이 알아야 된다. 아, 그런 경우에 이제 영어나 뭐 이런 그런
언어 능력이 필요할 네. 수가 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면은 굳이 뭐 약간 실무 쪽으로만 더 했으면. 그죠. 예. 경험이 음. 많은 게 확실히 중요하죠. 또 이 작가가 프로그램을 옮길 때마다 이제 PD님이 같이 작업했던 그런 작가들을 그대로 데려가기도 한다던데 그러면 아직까지도 그런 경우가 계속 있는 거죠? 네. 이게 흔한 경우인 건가요? 그게 조금 뭐 그 흔한 건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네네. 저 이제 메인 작가 언니분도 PD님이랑 17년 만에 만났거든요. 17년 만에요. 17년. 네. 17년이면 아, 그러니까 계속 이제 네네. 그런 프로그램 작업을 하다가 네. 이제 언니가 부산에서 일한 게 아니라 서울에서 일했었기 때문에 아. 또 중간에 뭐 잠깐 쉬기도 하고 뭐 네. 그런 휴식기도 가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제 만날 계기가 없었다가 네. 네. 메인 작가 언니분이 부산에 왔다라는 걸 PD님이 딱 알아가지고 네. 바로 연락을 네, 해서. 바로 아. 연락을 해서 같이 만나면서 같이 프로그램 해보자 이렇게 음. 해서 딱 성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서로가 근데 이게 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네. 서로의 어떤 일 스타일이 좀 안 맞을 안 맞으면은 프로그램 하는 데 있어서 힘들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아, 외부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게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내가 사람 안 맞는 거지 스트레스 받는 거는 신경 쓰기 더 막 이렇게 화나잖아요. 네. 막 짜증나고. 네. 그러니까 일이 맞아야 조금 더 그런 약간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갈 수도 있고 음. 방향성이 조금 더 올바르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으니까 음. 서로 맞는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적으로 파트너를 네. 만난다는 게. 그래서 같이 일한 사람이 서로 계속 좋았고 뭔가 네. 이렇게 계속 하고 싶으면은 계속 하는 게 그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죠. 저도 사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예를 들면 이제 모두가 대부분 아실 그 나영석 PD님이라고 아시죠? 네. 나영석 PD님 같은 경우에도 약간 1박 2일 때부터 본인이 같이 해오신 분들을 지금 프로그램인 이제 신서유기 때도 계속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긁어요. 아니, 더우신가 봐요. 옆에서 왜? 지금 화면이 없어서 안 보이시겠지만 아. 지금 더우셔서 긁고 계신가 봐요. 약간 소리가 막 아, 스구사 스구사. 들려요? 아이 다 들려. 아니 되게 아. 너무 예민하신 좋아가지고 예민하신 아, 분이에요. 이게 네, 다. 이 마이크들이 되게 예민하신 분이에요. 비싸신 몸들이라 가지고 다 들리나 봐요. 뭐 하여튼 간에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 스타일이 맞으신 경우라서 그렇게 오래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스타일이 맞으면 이제 다음에도 또 불러서 데리고 가는데 스타일이 안 맞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뭐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약간 뭐라 해야 될까? 도라이라고 해야 될까? 도라이랑은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이러신 경우에는 안 부르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스타일에 따른 케바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되게 해탈하신 것 같아요, 대답이. 아닙니다. 네, 방송 그리고 작가, 이제 TV로만 보았던 유명 연예인과 함께 일하고 나의 가족, 친구들이 보는 프로그램에 자신의 이름을 거는 것,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속아서 방송 작가에 대한 상당한 환상을 갖고 있는 어린 학생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이제 현실적인 조언 음. 같은 게 현실적인 네네. 조언. 현실 조언. 네. 일단은 네.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니까 그걸 좀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익숙해져라. 약간 마음가짐을 단단하게 아,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에 힘들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메인 작가 언니도 막 바쁘고 그리고 둘째 셋째 언니도 막 저한테 그렇게 큰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일적으로 저는 적응을 해야 되는데 네. 네. 막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막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메인 작가 언니가 좀 신경 써서 가르쳐 줘라 하면은 네 하고 하는데 스스로 나와서 이거 너 되게 힘들어하는 건데 내가 도와줄까? 아.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생해야 되는데 그거를 견뎌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네. 학교가 아니라 학교는 이제 정당하게 돈을 주고 네. 이제 가르침을 받지만 이제 작가는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거기 제가 때문에 돈을 받는 입장이기 네. 때문에 다 스스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엑셀도 독학을 하고 저 스스로 되게 노력을 많이 한 케이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송계에는 네. 유별난 사람들이 아. 많다. 그것들을 너희들이 견뎌낼 수 있으면 해봐라. 아.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물론 이제 좋은 점은 내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에 네. 내가 기여하고 있고 되게 저게 잘못됐는데 저 편집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어떤 이렇게 뿌듯함 뭐 이렇게 성취감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느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결과가 딱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네, 그러니까 내 프로그램, 나의 네. 프로그램, 우리의 프로그램 어떤 이런 애정이 좀.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좀 그걸 바탕으로 막 네. 이렇게 그 원동력으로 계속 할 수 있다면 이 일을 계속 해봐라 라고 저는 좀 추천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 일을 막 오랫동안 1년 넘게 한 게 아니라서 막 네. 네. 이렇게 아니, 막 선배로서 막 이렇게 추천하기에는 네. 조금 애매한 것 같고 제 입장에서는 네. 그냥 같은 뭐 동료로서 네.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그런 것 같아요. 선배로서 그냥 약간. 선배는 아닌 것 같아요. 선배는 아니고. 네, 선배라고 하기에는 너무 경력이 작기 때문에 네. 선배라고 하기에는 조금 네네. 민망하고 그냥. 그냥 이 일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길게 일을 하면 할수록 약간 익숙해지잖아요. 그래서 조언을 좀 해달라고 하면은 약간 좋은 쪽으로밖에 안 나와요. 조언을 해달라 하면 보통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조언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단기적으로 일을 하시고 한번 딱 그 일에 집중을 하고 이제 안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오히려 조금 더 부정적인 면을 많이 듣고 또 그런 부분이 안 좋다 이런 부분을 고쳐가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듣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조언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조언이 조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쵸. 제가 좀 진심 어린 조언이었죠. 이게 화면에 안 보이죠? 제 표정에서 오늘 되게 진심이 많이 보였었어요 오늘. 제가 좀 표정이 다양해가지고 네, 막 이렇게 제스처와 함께 막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네. 나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또 네. 목소리도 제가 좀 높낮이를 이렇게 높낮이를 네, 했으니까. 높낮이를 좀 다양하게 네. 했잖아요. 네. 네.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송 작가가 말하는 방송 작가라는 책에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1, 2년차 작가는 돈이 없다. 2, 3년차 작가는 시간이 없다. 4, 5년차 작가는 친구가 없다. 5, 6년차 작가는 애인이 없다. 7, 8년차 작가는 간혹 싸가지가 없다. 10년차 작가는 감이 없다. 그리고 가끔은 철이 없다. 되는 것보다 남는 것이 더 어렵다는 방송 작가. 구조적으로는 방송과 노동 환경의 선진적 변화가, 개인적으로는 주변의 인식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잡다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바쁜 시간 내주신 이지윤 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뭐 이걸 안 물어본 것 같아서 오늘 좀 어떠셨나요? 오늘 좀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본인의 소감을 안 물어봤던 것 같아서. 소감을 얘기하고 네. 끝내야 되는데 네네네. 얘기를 안 해주시지 벌써 클로징 멘트를 하고 네네. 있네. 약간 이런 생각. 이게 꼭 중요한 본인의 소감이 중요한 네, 거니까. 중요하죠. 네네. 그죠. 저 라디오 되게 오랜만에 네네. 했는데 네. 이렇게 사실은 조금 방송 작가 일을 오래 한 게 아니라서 네. 이렇게 제가 직업을 대표해서 소개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고 조금 좀 민망한데 약간 이 생각도 했는데 막상 이렇게 이 방송을 듣고 네. 방송 작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정보를 조금이라도 알아가셨다면은 네. 정말로 저한테는 되게 기쁠 것 같고요. 네. 전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막 떠들고 이렇게 놀 수 네. 있었던 시간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네. 다음에 제가 또 그건 없겠죠. 아니요, 뭐 모르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또 네. 모를 수 있을지. 제가 또 다른 직업으로 이렇게 나와볼게요. 되게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계시네. 네, 넓은 다른 것도 원하시겠어요. 네. 제가 그 직업으로 좀 한번 해볼까. 네. 근데 저희도 네. 저희 방송을 한 4화? 직업을 지금까지 네, 한 그렇죠. 3개 정도 녹화를 했는데 네. 이제 오늘이 제일 이제 좀 뭔가 좀 재밌고 네. 약간 작가분이라서 그런지 네. 되게 분위기도 되게 밝고 약간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약간 이게 카메라가 없어서 그렇지 카메라가 있었으면 네. 진짜 생동감이 넘치지 않았을까라고 할 정도로 표현이 되게 좋으셨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뽑아낼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이렇게 노이즈가 막 많은 건 아니겠죠? 막 아니요, 이렇게 아니요. 예, 좀 깔끔하게 어떻게 좀 잘 이렇게 편집을 스르륵하게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제가 네. 당연히 있었으니까 재미가 없을 순 없고요. 야 자신감 되게 좋습니다. 와. 아, 농담이고 이렇게 네네네. 저는 오늘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되게 감사드립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제작의 부산의 달콤한 라디오 연출 정은수 구성 982 작가님 DJ 수성 DJ 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